안녕하세요, 유진루입니다. 이번 주부터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제가 어제 일부 식물들 급한 대로 좀 넣어놨거든요. 일단 자리를 기존에 있던 선반을 이용해서 좀 마련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바깥에 식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 아이들은 베란다 온도가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다시 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바깥 온도가 0에서 1도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베란다 온도 나가서 봤더니 14도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실내에 있는 애들은 보통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에 지장이 있는 애들만 안으로 넣어놨거든요. 이 중에서는 조금 더 밖에 있어도 되는 애들도 있긴 한데 일단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잡아놔야 돼가지고 최대한 한번 안에다가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쪽은 창가가 없는 벽면이다 보니까 식물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햇빛을 좀 줄 수 있도록 식물등을 위에다 올려놨고요. 다행히 저희 집 베란다는 바깥 온도가 한 1도 정도 돼도 베란다 온도는 14도 이하로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방한이 잘 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베란다에서 기를 수 있을 때까지는 길러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칼라데아 종류는 일단 이 실내로 들였고요. 루베르시아나도 거실에 들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 카틀레아랑 호접란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실내에서 길러야 냉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다 들여놨는데요. 호접란이 안에 보니까 이렇게 꽃몽오리가 2개가 더 생겼었더라고요. 이 꽃이 정말 몇 개월 동안 펼쳐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펴있길래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실내에 들이면서 보니까 꽃몽오리가 또 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제 생각에 이번 이제 호접란이나 카틀리아 키우시는 분들은 내년에 꽃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일교차가 커져가지고 낮 기온이랑 밤 기온이 10도 이상의 차이가 계속 있었어가지고 꽂는 분화가 굉장히 잘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호접란의 꽃대가 동시에 3개가 올라왔기도 했고, 또 지금 남은 한 꽃대에서도 또 새로운 꽃봉오리가 생기는 거 보니까 왠지 좀 다음 해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다음 제가 가장 고민이 많았던 이 뒤쪽에 보시면 이 히메몬스테라가 제가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여러 줄기들을 합식을 해서 키운 이 풍성한 히메몬스테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 줄기로 위로 길게 지금 기르고 있었던 히메몬스테라가 있는데요. 어디다 둬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됐던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선반에 그냥 이렇게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도 기대가지고 이쪽에서 키우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쪽에는 이렇게 식물등을 이용해서 부족한 햇빛을 좀 보충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이쪽으로는 거의 음지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이 식물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아레카야자 뒤쪽에 보시면 또 히메몬스테라 길게 키운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는 벽면에다가 또 전선 클립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이 컸던 거대해진 히메몬스테라는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놔서 이대로 한겨울 동안 봄이 오기 전까지는 키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루베르시아나도 굉장히 많이 커서 얘도 제가 좀 고민했던 아이인데, 선반 올릴 자리는 이 아이 하나가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바닥에 당분간은 내려놓고 키우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자랐죠, 얘도.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 얼마나 있는지 남은 애들 또 보여드릴게요.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을 거실로 많이 옮겼다 보니까 베란다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휑해졌어요. 이쪽 보시면 여기 있었던 애들은 전부 안으로 넣어놨더니 아주 베란다가 휑해 보입니다. 위에 보시는 이 호야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키우면서 항상 월동을 했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그대로 키우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스턴 고사리 같은 경우도 10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바깥 온도가 한 영하 한 5도 정도 떨어져야 저희 집 베란다 온도가 야간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베란다 온도가 22도예요. 바깥 온도는 12도거든요. 그래서 10도 이상 12도 정도 바깥 온도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고요. 낮 기온은 전혀 지금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베란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렌지 자스민 같은 경우만 지금 최저 온도가 15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내로 들여야 되는데 이 아이는 꽃을 봐야 되는 식물이다 보니까 햇빛이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뭐 이동시키면서 실내에서 밤에는 실내로 들였다가 낮에는 다시 이렇게 베란다에 옮겼다가 조금 부지런하게 이동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베란다에서 기를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비도 내한성이 강한 그런 식물이다 보니까 베란다에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도 꽤 오래 키웠는데 제가 가지치기를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아직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이 아이도 지금까지 계속 베란다에서 월동을 했기 때문에 베란다에 둘 예정이고요. 스투키는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으로 들일 생각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베란다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환타지아도 10도 이하에서는 조금 힘든 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있다가 이 집 안으로 들일 거고요.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꽃대가 초점이 안 맞네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꽃을 보여줄 아이기 때문에 꽃이 피면 실내로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이 돈나무 같은 경우도 10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뒤에 보이시는 아라우카리아라는 이 아이는 월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베란다에다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 온도가 영하 한 5도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또 일부 집 안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상태로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식물들을 바깥에서 길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태여가지고 숙제를 남겨놓은 마음이 많이 좀 괜찮아졌어요. 아주 복작복작하죠. 이렇게 이 거실로 다 들여놨더니 굉장히 복잡한데 그 와중에도 최대한 거실 공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벽 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월동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는 이 일이 큰 숙제 같았거든요. 올해 2월 달에 이사를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식물들도 많았다고는 생각했지만 제가 좀 줄여서 이사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봄, 여름에 굉장히 많이 커주는 바람에 그때보다 지금 공간들이 더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사하면서 어느 정도 줄였던 식물들이 지금 여기서 한 몇 개월 살면서 식물들이 몇 배로 지금 덩치도 커지고 또 몇 개 또 구입한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놔가지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플로리다 뷰티 그린의 새순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크고요. 더 넓적해요. 옆에 보시는 이 잎보다 새로 나온 잎이 훨씬 넓적하고 큰 게 보이시죠? 근데 아직 이게 완전히 다 굳은 잎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보다 커질 거는 같은데 굉장히 예쁩니다. 지금 아주 예쁘게 새 잎을 잘 내줬어요. 올 여름에 힘들게 키웠던 이 알로카시아 애들도 지금 많이 안정적이게 자라는 중이고요. 이쪽에 핑크 드래곤이 있는데 뒤에 새순이 아주 큼지막하게 올라올 건가 봐요. 이번에는 이게 최근에 나왔던 이파리인데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상태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또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나오고 있는 새순은 다시 예전처럼 예쁘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순이 펼쳐진 레드 시크릿인데 너무너무 예쁘게 반짝반짝거리게 잘 나왔어요. 예쁘죠? 얘는 기존에 있던 잎들이고 얘도 새 잎인데 얘는 작기는 한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깨끗하고. 이쪽도 번식시킨 레드 시크릿의 새 잎인데 새 잎이 나왔는데요. 너무너무 지금 여리여리한 상태거든요. 막 조금 잘못 건드리면 찢어질 것 같이 여리여리한데 색깔이 반짝반짝하고 물방울처럼 물 묻은 미역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픽텀에 정말 못생긴 꽃을 드디어 다 펼쳐진 걸 보고 도저히 못 봐줄 것 같아가지고 잘라내줬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새순이 아주 열심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픽텀은 정말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이파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데 꽃은 너무 못생겨가지고 피는 거 다 보고 바로 잘라냈습니다. 지난주에 잘 자란 자구들 잎 펼쳐진 애들 흙에다가 다 심어줬었는데요. 일부 안 펴졌던 잎들도 이제는 이렇게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하나만 제클린이고 나머지는 다 거북알로카시아라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옹기종기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작은 잎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경으로 기르고 있던 알로카시아 자구들을 크기별로 좀 옮겨줬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작은 애들이 큰 이런 통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파리까지 그냥 물에 푹 잠겨지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작은 컵에다가 작은 애들은 끼리 옮겨놨고요. 이제 중간 사이즈 애들은 이 정도 크기로 옮겨놨어요. 잎도 보시면 중간 사이즈 애들도 아주 건강하고요. 귀엽게 자라고 있고요. 그 제클린이 옆에서 자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크고 있었는데 방금 원래 둘이 같이 합식해서 그냥 쭉 기를 생각이었는데 골라내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자구가. 그 모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대로 이제 얘는 따로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제클린을 좋아했는데 한 번은 보냈고 두 번째 산 아이도 이제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 없어졌나 보다 죽었나 보다 했는데 그 남은 밑둥에서 이렇게 애들이 다시 이렇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애정이 남달라요, 제클린한테. 그래서 이렇게 번식한 개체도 하나 있고 또 그 중에 이렇게 자구에서 또 이렇게 하나가 더 있고 모체도 여기 보시면 모체에 제클린도 이렇게 잎이 예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얘네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데 일단 뿌리가 좀 더 튼튼하게 자랄 때까지는 한동안 수경으로 기르다가 뿌리가 조금 더 튼튼해지면 이제 흙으로 옮겨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아직 제클린이 살아 있습니다. 이파리가 크고 줄기가 긴 애들은 이쪽 지금 수경 재배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물을 교체해 주면서 봤는데 이 암피옥서스의 번식 개체들이 뿌리들을 이렇게 다 내주었더라고요. 번식은 꽤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서 줄기가 많아지면 계속 번식해가면서 암피옥서스를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물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번식시켰던 로베르시아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아이 하나 띄어가지고 이렇게 번식시켰는데 얘도 이렇게 새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태에서 기르고 있었던 또 알로카시아의 자구인데요. 이파리가 하나가 펼쳐졌네요. 얘는 다른 쪽에다가 옮겨야 될 것 같고, 지금 밑둥 남은 애들 한번 수태에다가 길러보려고 넣어놨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쪽 아이는 완전히 그냥 물켜진 것 같고, 일단 분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썩은 애들은 같이 있다 보면 옆에 있는 애들도 다 썩어버려서 확인을 그때그때 좀 해주면서 분리를 좀 시켜주는 게 좋고요. 얘는 지금 새로운 뿌리가 나온 거 보니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꺼내야 되는데 이게 수태가 이래서 좀 불편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얘도 지금 상태 안 좋은 그런 아이네요. 얘를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분리해주다가 항상 뿌리를 뜯겨 먹어가지고 이 아이는 알로카시아 그 밑둥나무 아이인데 그 아이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옆에서 새촉이 올라오고 뿌리는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수경으로 길러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